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매도 기준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매도 기준을 갖고 그때의 원칙을 갖고 크게 발전시켜서 매수와 매도 기준을 모두 총합한 것을 갖고 오늘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차트는 미국 S&P 500 SPXL의 차트죠. 이게 주가가 이렇게 쫙 올랐습니다. 3월 달에 팬데믹 위기 때 폭락을 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쭉 오르다가 또 한 9월부터 이렇게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때 아마 레버리지 ETF를 갖고 계속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하고 그 다음에 상투 부근인 요때 셀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9월달 들어와서 심한 조정을 겪었죠. 이때는 가능한 매수가 잘 안 나오게끔 하고 혹시 매수가 나오더라도 요럴 때 매수를 했다면 하고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임수인 이럴 때 매수를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결국 매수 기준하고 매도 기준을 잘 개발을 해서 이쪽에서는 강력히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는 가능한 매수를 안 하고 매도를 대응하는 특히 이 상투 부근에서 매도를 대응하는 이런 한번 공식을 갖고 한번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매수 원칙과 매도 원칙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수 기준과 매도 기준은 레버리지 ETF를 갖고 기준으로 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매수는 1등급, 2등급, 3등급 중에서 하고 특히 일봉에서 주가가 5일선 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전제 조건에 하면서 이 중에 1등급, 2등급, 3등급 중에서 한다는 겁니다. 특히 1등급이나 2등급인 매수일 확률이 좀 더 높죠. 1등급이 그 중에도 가장 높겠고 3등급도 그전에는 매도로만 했는데 주가가 폭락을 하다 처음에 3등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등급도 일부를 매수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3등급, 4등급, 5등급 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등급, 5등급은 거의 100% 매도인데 3등급은 매수일 수도 있고 매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등급, 2등급은 매수가 될 확률이 높고 4등급, 5등급은 거의 100% 매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등급이 굉장히 변곡점인데 빅스 공포지수보다 상위 등급 만약 빅스가 예를 들어 4등급이나 5등급이 되면 이 현행 주가가 3등급이라 할때도 상위 등급이 되죠. 이 경우에는 일부라도 매수하는 입질 매수라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3등급인데 빅스도 같은 3등급이면 부분 매도 25% 매도 50% 매도 하거나 또는 내가 3등급인데 빅스가 1, 2등급일 경우에는 빅스가 등급이 더 높으니까 이 경우에는 3등급은 전량 매도합니다. 결국 3등급은 매수일 수도 있고 매도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가장 판단하기가 애매한 등급이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빅스 등급보다 상위 등급 빅스가 예를 들어 4등급인데 상위 등급이란 건 3등급도 상위 등급이 되고 2등급도 상위 등급, 1등급도 상위 등급입니다. 그 다음 빅스와 같거나 빅스보다 하위 등급은 매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3등급밖에 안 되는데 빅스가 1등급, 2등급, 빅스가 더 높다 이러면 매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매수도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공격 매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공격 매수는 기본적으로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서만 존재를 하고
빅스 등급보다도 2개 이상의 상위 등급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일봉의 주가가 5일선 이상일 경우에는 필수 조건이 되죠. 이 경우에는 최소한 미니멈 매수를 갖고 100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 매수가 나올 때마다 종목당 추가 매수를 30만 원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질 매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변곡점인데 상당히 좀 매수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에 이것도 뭐 1등급 또는 2등급 또는 3등급인데 빅스보다 한 개 등급만 상위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가가 5일선 이후에 있어야 되고, 이 경우에는 뭐 최초 매수를 갖고 30만 원 정도만 입질 매수만 하고, 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매수한 상태에서 입질 매수 수가 나왔다 이러면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걸로 하고, 다만 내가 하나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의 미미한 매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 원칙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례를 갖고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0일 글로벌 ETF ETN 시험 문서입니다. 일단은 요 빅스를 갖고 기준으로, 빅스가 4등급이네요. 그럼 빅스를 기준으로 쭉 보고, 빅스보다 위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매수가 되고, 빅스보다 같거나 아래에 있으면 레버리지 대비의 경우에는 매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더군다나 4등급, 5등급이니까 뭐 볼 거 없이 이쪽에 있는 브라질 이머징 마켓,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닥은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빅스보다 위에 있는데 요 1등급, 2등급 경우에는 빅스가 4등급인데 2등급 위에 있죠. 이 경우에는 매수도 1등급하고 2등급은 공격 매수가 되겠습니다. 미니멈 100만 원 이상 매수하고, 요 3등급일 경우에는 입질 매수,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만 없을 경우에 매수를 하는 걸로 하고, 기존 매수가 있으면 그냥 매수 후 현상 유지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빅스보다 2개 등급 위면 공격 매수, 빅스보다 1개 등급 위면 입질 매수, 빅스보다 같으면 매도인데 일부 매도 정도 한 25% 정도 매도가 되고, 그 다음 빅스보다 아래 등급은 아예 100% 매도인데, 이 경우에는 4등급, 5등급일 때는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9월 2일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빅스가 1등급이네요. 아주 특수한 케이스죠. 이날이 아마 주가 꼭대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경우에 빅스하고 같은 등급이죠. 여기는 25% 매도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2등급입니다. 2등급은 상승 추세인데 빅스보다 아래 있어요. 여기는 2등급은 50% 매도.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에 있는 여기는 100% 매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빅스보다 아래 등급은, 같거나 아래 등급은 매도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2일 기준을 봐보겠습니다. 빅스가 2등급이네요. 빅스를 딱 기준으로, 빅스보다 위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매수입니다. 매수인데 한 개 등급만 위이기 때문에 요 1등급은 이 경우에는 입질 매수. 기존에 안 갖고 있으면 한 30만 원 정도만, 1등급이라 할지라도 30만 원 정도만 매수하고, 기존에 갖고 있었다면 매수 현상 유지, 그냥 추가 매수 없이 가만히 있고, 문제는 같은 2등급이라 이 경우에는 25% 매도가 되고, 그 다음에 3등급이나 4등급은 빅스보다 아래 등급이죠. 아예 여기는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한번 기준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ETF 매수 기준 및 매도 기준을 갖고 각 등급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1등급일 경우에는 굉장히 매도가 나올, 현실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내가 1등급은 거의 다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 매수만 거의 나오는데, 이게 공격 매수가 되거나 또는 입질 매수가 되거나 또는 매수 현상 유지,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중에 하나에 속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내가 1등급인데 이 공포지수가 아까 2020년 9월 2일자부터 같은 1등급일 때 이 경우에 굉장히 드문데, 이 경우에는 같을 때는 부분 매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1등급 경우에 공격 매수 또는 입질 매수 또는 매수 현상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공격 매수란 것은 1등급 또는 2등급으로서 빅스보다 2개 등급 이상 상위 등급이 있고 주가가 5일선 위에 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미니멈 최초 매수일 경우에는 100만 원. 그 다음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격 매수 신호가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30만 원씩 추가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등급입니다. 2등급일 경우에도 굉장히 레버리지 ETF 매수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격 매수가 되거나 입질 매수가 되거나 매수 현상 유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입질 매수는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서 빅스보다 한 개 등급만 상위일 경우에 입질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5일선 위에 있어야 되고, 이거는 한 입질 매수니까 최초 매수일 경우에 30만 원. 기존에 내가 갖고 있으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는 이런 입질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 2등급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공격 매수 또는 입질 매수도 있지만 매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2등급인데 빅스가 같이 2등급이다. 이러면 25%를 매도를 합니다. 내가 2등급인데 빅스가 내보다 높은 1등급이야. 이 경우에는 보통 단등급은 전량 매도하지만 그래도 2등급이니까 조금 등급의 미련을 가지고 이 경우에는 50%를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1등급, 2등급일 경우에도 빅스를 보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레버리지 ETF는 매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것은 정말 이 3등급입니다. 이 3등급은 굉장히 변곡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3등급일 경우에는 매수일 경우도 있고 매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등급의 경우에 빅스를 잘 봐야 된다. 빅스가 내보다 아래 등급이다. 내가 3등급인데 빅스가 예를 들어 4등급 또는 5등급이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3등급이지만 한 개 등급보다 빅스보다 한 개 등급 상위 등급이죠. 요 경우 요 입질 매수 조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매수 30만 원을 하고 입질 매수 정도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3등급인데 빅스도 같이 3등급이에요. 이 경우에는 25%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빅스가 3등급이면서 일봉 준전량 또는 올킬까지 유지를 할 경우에만 25%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3등급인데 빅스도 같이 3등급이에요. 그런데 내게 일봉 준정량은 아니나 일봉에서 전환선이 상승하고 주가가 중간선 위에 있는 경우에는 50% 매도를 합니다. 내가 3등급인데 빅스가 내보다 높은 1, 2등급의 경우, 이 경우에 100% 매도하고, 그 다음에 빅스가 나하고 같은 3등급인데 위에 두 케이스도 아니에요. 이 경우에도 100% 매도를 합니다. 하여튼 이 3등급일 경우에는 매수가 될 수도 있고, 매수도 입질 매수밖에 안 됩니다. 공격 매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5% 매도, 50% 매도, 100% 매도,
뭐 이런 케이스에 속하는 이건 빅스와 연계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등급이나 5등급일 경우에 이거는 뭐 빅스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4등급, 5등급일 경우에는 그냥 100% 매도로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4등급, 5등급인데 빅스가 또 1등급 또는 2등급일 경우에는 인버스 ETF 매수를 갖고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런 그 매수 기준, 매도 기준 이 원칙을 갖고 한번 그 2020년 8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갖고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엑셀 차트에서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2020년 8월 3일부터 그 8월 10월 2일까지네요. 주가가 정확히 그 쭉 계속 8월 달에 오르다가 9월 2일 날 상투를 쳤고 9월 달에는 아주 심한 조정을 겪었습니다. 한번 이 기간에 그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한 것을 한번 아까 그 뭐 공격 매수일 경우 또는 또 입질 매수일 경우 이런 걸 갖고 엑셀 형태로 SPXL과 그 다음에 그 FNGU를 갖고 아까 매수 기준, 매도 기준 이 등급별 그 레버리지 ETF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걸 갖고 한번 차트에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SPXL 제가 그 8월 달이 그 이때가 되겠죠. 이때가 되고 그 다음에 9월 달 10월 초까지 10월 2일까지네요. 요때도 한번 그 아까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어떻게 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 8월 3일이면 아마 요때부터 한번 그 정확히 한번 그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PXL에 대한 매수 기준, 매도 기준 적용 결과입니다. 이것은 공격 매수일 경우에는 최초는 100만 원 매수, 추가 매수는 30만 원 하고 입질 매수가 되면 그 30만 원씩 최초 매수일 경우에는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중간에 기존에 갖고 있다 이러면 현상유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8월 3일입니다. 1등급입니다. 공격 매수도 100만 원입니다. 또 공격 매수가 되네요. 130만 원, 130만 원 늘었습니다. 또 공격 매수가 나올 때마다 계속 30만 원씩 추가 매수해서 25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3등급인데 이때는 3등급일 때 빅스를 같이 봤더니 같은 3등급이에요. 그런데 일봉 준전향이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 25%를 매도합니다. 그러면 25%를 매도했다니까 18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등급이 되면서 공격 매수 조건이 됐네. 다시 30만 원 추가해서 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격 매수 되네요. 또 추가하고 또 추가 30만 원씩 공격 매수가 나올 때마다 그 공격 매수는 최소한 빅스보다 2개 등급 이상 위에 상위 등급이고 1등급 또는 2등급이 돼야 됩니다. 계속 매수를 합니다. 428만 원, 458만 원까지 잔고가 늘었네요. 그때는 요 날은 2등급인데 빅스가 한 개 등급에 입질 매수가 되겠네요. 근데 이미 기존에 저는 갖고 있으니까 그냥 현산 유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다시 공격 매수를 합니다. 488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계속 30만 원씩 공격 매수할 때마다 늘렸습니다. 그런데 내끼 2등급인데 공포지수가 내보다 더 높은 1등급이야. 이 경우에는 그 2등급이지만 50%를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244만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끼 2등급인데 빅스보다는 그 3등급이 높네요. 이거는 입질 매수니까 이제 현상 유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내끼 2등급인데 같은 2등급이에요.
근데 일봉 준전량이네요. 25%또 매도합니다. 그럼 18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끼 1등급인데 같이 그 9월 1일 같은데 그 빅스로 같이 1등급이에요. 이거 해도 25%또 매도해야죠. 그럼 137만 원 줄었습니다. 9월 2일 날 결과자료는 이날 상투였는데 내끼 1등급인데 빅스도 같이 1등급이에요. 이 경우에 또 25%또 추가 매도를 합니다. 그럼 103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3등급밖에 안 되는데 빅스가 1등급이에요. 빅스가 높은 등급이죠. 그런 몇 번 3등급이 안 돼. 이건 100% 전량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 4등급이니까 매수할 틈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8월 달에는 굉장히 그 공격적인 매수가 이렇게 많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이 상투 부분에 굉장히 대부분 털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주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그 9월 달에 조가를 이후에 이어서 봐보겠습니다. 룰은 똑같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했고, 첫날 5등급이 되었네요. 5등급은 뭐 쳐다볼 필요도 없죠. 2등급인데 매수하려 했다니까, 이 5일선 아래야. 이 5일선이란 게, 검정색 선이 5일선입니다. 이 매수의 기본 조건은 아무리 등급이 높아도 5일선 아래 종목은 일단 손대지 않습니다. 5일선 위를 필수 조건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간망합니다. 계속, 4등급도 간망하고, 5등급도 간망합니다. 3등급인데, 빅스가 5등급이에요. 두 개 등급 위인데 3등급이니까 입질 매수해야겠네. 한 30만 원만 살짝 매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 또 3등급인데 빅스가 4등급이에요. 입질 매수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 다음날 또 3등급인데 빅스가 5등급이에요. 이것도 입질 매수니까 그냥 현상 유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5등급입니다. 5등급이면 전량 매도해줘. 여기서는 실패를 했었네요. 하지만 뭐 별로 걱정 안 하는 게 입질 매수 많이 안 실었습니다. 8월 달처럼 굉장히 많이 실은 게 아니라 8월 달에는 488만 원까지 실었죠. 30만 원 했다가 막 잠깐 매수했다가 손절매 쳤으니까 뭐 약간 데미지는 입었는데 거의 뭐 데미지를 안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등급이면 뭐 가만히 있죠. 계속 5등급 가만히 있습니다. 3등급인데 빅스도 같은 3등급이니까 이것도 뭐 매도 신호니까 뭐 쳐다볼 필요가 없죠. 5등급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4등급도 안 쳐다봅니다. 3등급인데 빅스가 4등급이에요. 한 개 등급 위네요. 요건 입질 매수 30만 원 또 합니다. 2등급이네요. 근데 빅스가 5등급이니까 두 개 등급 위입니다. 공격 매수합니다. 100만 원까지 채워야죠. 또 3등급인데 5등급. 이거는 입질 매수니까 그냥 현산주의 하겠습니다. 내가 2등급인데 빅스가 3등급. 한 개 등급이니까 이것도 입질 매수니까 현상주의 하겠습니다. 이때도 뭐 내가 2등급인데 빅스가 3등급이에요. 한 개 등급만 이니까 입질 매수 또는 현상 유지죠. 그냥 그대로 100만 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지막 날 내가 2등급인데 빅스가 같이 2등급 됐어요. 이 경우에는 25% 매도하죠. 이렇게 되면 75만 원 되겠습니다. 요쪽에서는 실패를 했었는데 뭐 여기서는 뭐 그래도 아주 8월 달처럼 대박 난 것은 아니지만 이쪽은 성공을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실패를 했죠. 하지만 뭐 이럴 때 작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손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8월 달에 꼭대기 부분에 거의 다 팔았죠. SPXL을 보면 이 8월 달 이럴 때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상투 부분에서 9월 1일, 2일 이럴 때 대부분 또 상당 부분 매도하고
전량 매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도 뭐 요때는 약간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는 실패를 했었는데 요쪽 매수 여기서는 또 뭐 비교적 성공을 하고 뭐 이럴 때도 거의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SPXL에 대한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은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종목만 갖고 하기는 그하죠. 한번 FNGU를 갖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FNGU 일봉 차트입니다. 이것도 아마 이럴 때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투 부근에서 이럴 때 매도를 하고 이런 위험할 때는 매수를 하지 않고 이랬으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갖고 한번 FNGU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FNGU 매수 기준, 매도 기준 적용 결과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8월 3일부터 해보겠습니다. 1등급이네요. 8월 3일 날 일단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줘. 이 경우에는 100만 원이죠. 최초 매수니까. 그 다음에 이 공격 매수가 나올 때마다 30만 원씩 계속 매수를 늘렸더니 190만 원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3등급인데 빅스가 4등급. 이때는 입줄 매수네요. 이때는 그냥 현상 유지하겠습니다. 또 현상 유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보니까 같은 3등급이에요. 그런데 일봉 준정량도 아니고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100% 리스크상 매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크게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공격 매수 신호가 왔어요. 또 최초 매수니까 100만 원 합니다. 공격 매수가 나올 때마다 30만 원씩 계속 추가하다가 이날은 뭐 내가 3등급인데 4등급에 입절 매수니까 그냥 현상주의 하겠습니다. 또 공격 매수니까 160만 원, 또 30만 원씩 공격 매수가 나올 때마다 뭐 2개 등급 위죠. 빅스보다 2개 등급 위고 1등급 또는 2들 경우에 계속 공격 매수를 합니다. 370만 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날 내가 2등급인데 빅스가 1등급이에요. 내 등급만 보면 매수해야 되지만 빅스가 내버려 등급이 더 높아요. 이 경우에 50% 매도하라 했습니다. 18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날 내가 2등급인데 빅스가 3등급 입질 매수네요. 그럼 현상 유지하겠습니다. 내가 1등급인데 빅스가 2등급 이것도 입질 매수죠. 그냥 현상 유지하겠습니다. 내가 1등급인데 빅스도 1등급이에요. 그러면 25% 매도해야죠. 139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이날 거의 상투 부근이었죠. 결과적으로 이날 보니까 내가 3등급밖에 안 되는데 빅스가 1등급이에요. 이러면 전량 100% 매도해죠. 결국 아주 성공적으로 매도를 했네요. 그 다음 3등급이었고 빅스가 1등급, 4등급이니까 찾아볼 필요가 없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 됐네요. 이럴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물량을 뭐 거의 370만 원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다가 결국은 이 상투 부근에서 상당한 부분을 갖고 이렇게 많이 털었습니다. 전량 매도 또는 부분 매도를 통해서 많이 털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9월 달로 이 이후의 차트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까 요까지 소개드렸고 이제 5등급이니까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날 2등급이 됐는데 요 5일선 이 검색선이 5일선 아래니까 이것도 매수 신호는 아무리 등급이 높다 하더라도 5일선 위에 것만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쳐다봅니다. 4등급 쳐다볼 필요 없죠. 5등급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3등급인데
그 빅스가 5등급이에요. 2개 등급인데 또 3등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입질 매수 30만 원만 살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도 2등급인데 그 4등급이네요. 이건 공격 매수네요. 1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4등급이 됐어요. 전량 매도해야죠. 결국은 이때 보면 뭐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었네요. 약간 뭐 성공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성공이라 하기에는 조금 뭐한데 그래도 뭐 납배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5등급, 4등급은 쳐다보지 필요가 없죠. 같은 내가 3등인데 빅스 같은 3등 이것도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뭐 계속 안 쳐다보다가 내가 2등급인데 빅스 4등 2개 등급 2고 내가 2등급이죠. 그러면 공격 매수 100만 원 합니다. 또 내가 2등급인데 픽스가 5등급이에요. 3개 등급이나 내가 위이네요. 그러면 공격 매수죠. 30만 원. 또 공격 매수 신호네요. 또 160만 원. 또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19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또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220만 원 신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내가 3등급밖에 안 되는데 픽스가 내보다 높은 2등급이에요. 이건 100% 매도해야죠. 결국은 이때도 뭐 크게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뭐 여기서도 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럴 때 이 아래에서 대부분 공격 매수를 했다가 이 꼭대기 부분에서 대부분 그 뭐 부분 매도를 하거나 또는 이때 전량 매도까지 9월 2일 날 상투에서 완전히 매도했죠. FNG로 봤어도 그 소개드린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이걸 차트에 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FNGU 그 일봉 차트에 다시 와 있습니다. 아까 뭐 8월달 이럴 때 보통 공격 매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 이 상투 부근에 가서 굉장히 그 뭐 부분 매도를 하다가 여기서 전량 매도해서 거의 상투에서 거의 다 매도를 털었어요. 그리고 매수 신호가 또 나온 것도 요때 잠깐 나왔다 요때 바로 이때 패버렸어요. 그리고 또 요때 또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하다가 또 요때 또 패버렸습니다. FNG는 거의 완벽하네. 이때 사갖고 이때 패고, 요때 사고 패고, 요때 사고 패고, 거의 FNG를 보면 그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이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등급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매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 빅스가 같은 1등급일 경우에는 25% 매도합니다. 그리고 그 매수가 그 2개 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빅스보다 2개 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공격적 매수를 하고 그 1개 등급 이상이면 입질 매수 또는 입질 매수는 매수 현상 유지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등급일 경우에도 그 2개 등급 이상이면 공격 매수, 빅스보다 1개 등급만 위면 입질 매수 또는 현상 유지가 되고 내가 2등급인데 빅스가 같은 2등급이면 25% 매도하고 빅스가 내보다 높은 1등급이면 50%를 매도합니다. 3등급일 경우에는 아주 이 변곡점일 경우에 그 매수가 되거나 매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빅스하고 그 비교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3등급인데 빅스가 4등급 또는 5등급이다. 이 경우에는 입질 매수가 돼서 그 30만 원 정도를 갖고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3등급인데 빅스가 1등급 또는 2등급이다. 이럴 경우는 전량 매도를 하죠. 그 다음 내가 3등급인데 빅스가 같은 3등급이고 내가 또 일봉 준전량이 된다. 이 경우에는 25% 부분 매도를 하고 내가 3등급인데 빅스도 같은 3등급인데 일봉 중전량은 아니나 일봉에서 전환선이 상승하고 주가가 중간선 위에일 경우에 50% 매도합니다.
내가 3등급인데 빅스도 같은 3등급인데 이 케이스가 아닐 경우에 100%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빅스가 1, 2등급일 경우에는 내가 3등급이다 이럴 경우에는 100% 매도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4등급, 5등급일 경우에는 빅스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100%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은 그동안의 모든 것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이 굉장히 유익한 것일 걸로 생각합니다. SPXL이나 FNGU 사례를 갖고 적용했을 때 거의 8월 달에 그 주가가 급등할 때 대부분 공격적 매수를 해서 굉장히 물량이 많게 해서 많은 수익을 남겼고 9월 달에 주가가 주성일 때 거의 매수 신호가 안 나와서 큰 또 설마 매수 신호가 나왔더라도 재빠르게 매도하여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매수 기준, 매도 기준 이 등급 기준을 갖고 정확히 산출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이 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잘 활용하여 꼭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